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스님들이 입을 열어 너의 부친께서 도대체 어떤 설화가 있었느냐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입을 열었다는 거는 동학사의 그 경호선사 당시에 아직도 그 강원을 패했는데 안 간 스님들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이제 그 누구야 또 항명도일이 막 우무비공처 이게 뭔 소리냐고 하니까 스님들이 거기서 물었겠죠. 원규삼이한테 너의 부친께서는 도대체 어떤 설화가 있었냐. 그래서 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 처사가 그 개호처가 있다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깨달은 뭐 이런 게 있냐라고 물은 적은 나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스님들이 말하기를 그럼 지금 조실화상이 성공부의 심이 열중해서 잠자는 것도 있고 이게 패친망찬이에요. 이때가 이제 경사가 패친망찬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처음에는 세 끼 먹다 두 끼 먹다 한 끼 먹다 지금은 안 드세요. 안 드셔서 일주일 동안 밥이 꽁꽁 얼어 있어. 패친망찬 끝났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매우 긴박하게 하는 중이지만 화상에게 이 도리를 아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드디어 대박의 순간이 오고 있죠. 일찍이 동학사에서 원교사니요. 규자도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처사 지나가 왜 이런 거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원교삼이 치면은 한문으로 원교삼이 바꾸고 그럴 틈이 있었겠습니까? 끔찍하죠. 또 요즘에 제가 경화의 법제자와 그 제자들 이제 그걸 10년 전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거의 끝나가서 제가 박사 논문 북한학과 박사 논문도 제가 2016년에 썼으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 24 그것도 9년이 됐어요. 그 9년 된 거를 꼬질꼬질하게 꺼내서 보니까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나. 북한에 대한 자료. 그 북한에 대한 자료는 통일부에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생들은 교수님 사인 받아오면은 통과해가지고 그냥 뭐 가서 따끈따끈한 그 북한에 있는 그 자료들 책 다 볼 수 있어요. 뭐든지 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거의 일주일간 매일같이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걸 해서 프린트 박아오고 자료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자료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갈무리를 해가지고 잘 써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라면 못하지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의욕도 없고. 근데 어쨌든 꺼내보니까 오마이갓 자료가 많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여기까지 이걸 써와서 이 글씨가 틀린 게 많은 게 그거예요. 근데 또 규자는 또 원규삼이라고 또 올값을 하고 썼죠. 왜냐면 한문으로 다 바꿔주니까요. 어쨌든 이 처사 그리고 항명삼인방은 할머니를 이러해서 방자도색에 도울방자를 저렇게 쓰나?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아. 야 정말 대단하다.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어. 사실은 지금도 뒤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직. 이게 끝나면은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아 힘들어. 방자 쓴다고? 그런가 본데. 그거는 맞았네. 뭐냐? 그런데 이 삼자를 저거를 쓰면 안 되잖아. 이건 참인방이네. 석삼자 할 텐데 이것도 삼인방도 이렇게 쓰나?
아니죠. 석삼자로 쓰네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살펴보니까 좋구나. 어쨌든 3인방은 harmon이를 이루어 경화의 대오를 도와 일조했다. 당시 경화의 시봉을 들었던 삼위원교 부친의 이처 사역과 흥명한 원교의 스승이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다 인연이 있어서 경화선사의 그 대오를 돕고 계시는 거야. 이때 원교 3위의 법명 나오네. 이처사의 속가 이원규 법명 나오네. 이름이 이원규구나. 법명은 동은이고. 네, 법명은 동은이. 우리 경화선사도 이름은 동욱이. 법명은 경허. 그래서 동원으로 훗날에까지 동원으로 이어 경화를 이어 동학사 4대 강주가 아까 말했죠? 4대 강주된대요. 오마이 카트. 경화와 함께 보필하는 경화 일화도 함께 전하고 있죠. 개심사에서 그거 퍼오너라, 쌀 퍼오너라. 충남 파산 개신사 조실로 계실 때 이르다 당시 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재산을 엄청 많이 모았대요. 욕심이 좀 많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부자 스님으로 이름이 나 있어. 그 스님은 해마다 쌀을 모아 돈을 사가지고 중으로서는 부자의 이름을 듣고 있었고, 조실 경화스님께서 하루는 당신의 시자로 있던 경환이에게 가서 쌀 퍼와라. 동원 스님의 방에 가서 깊이 저장된 쌀 파다가 술 사와 이랬죠. 그러자 경환이 어리둥절하여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 의아스럽게 반문했어. 아니 스님이 쌀을 줘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인연이 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화는 이들 셋의 각본대로 누구? 계합하여 이처사, 항명도일, 원규삼위 이렇게 각본대로 계합해서 드디어 대우를 해요. 경화선사 대우를 도와줘요. 때는 경화나이 31세 1879년 11월 15일이었다. 경화의 사형이었던 항명도일은 3살이 훗날까지 경화와 인연이 계속돼 해인사까지 경화는 범어사에 1년을 머물다가 해인사로 살아온 게 해인사에는 그때 20년 전 경화사에서 함께 전한 항명도일이가 주지로 와 있어. 경화가 1899년 변소로는 12세의 3위로 항명을 시봉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경사 14세 때 주는데 항명은 행사에서 시봉을 들은 어린 변솔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넌 지금 어려서 잘 모르지? 저 노신님이 처음에서 만나기 어려운 신님이니까 법문 좀 받아놔이. 그때 받아둔 것이 오늘날까지도 회성되는 그 유명한 참선국이다. 김태읍집의 인간경화 경화대사 일대 평전에서 경화에게 이야기가 나오죠.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정확하게 나.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곱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외치는 원교 3위의 절박한 음성을 전하고 있다. 왜냐 콧구멍을 뚫을 이유가 없어요. 이 곱비를 뚫을 여기 콧뚜레. 그래서 상자되는 원교를 보고 이번에 내가 너의 집에 들렸더니 너의 부친이 나를 보고 종로로 잘못하면 속아다니 이체를 하느냐게 할 수 없다 하고 소리가 되면 드는 것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잘못됐다고.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느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종로로 단지 수십 년에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라고 했죠. 그죠? 이런 말이 경전 같은데 혹시 있냐? 너 들어봤냐? 이거는 그 법안 스님의 어록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법안 어록에서는 사실은 못 찾았거든. 그리고 또 누구 말로는 뭐 장자에 뭐가 있다는데 또 그거 하여튼 법안 어록에서는 못 찾았어요. 있거든 좀 알아봐다고. 글쎄 오시다 무슨 말이 경전에 있으려고요. 이건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 없죠. 선어록이니까 그죠? 법안 어록에 있다 그러면은 법안에 선어록이 있다라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 선악의 문답이니까 경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 강도 철폐하고 지금 조실방에서 심식을 전폐하면서 참선 공부만 지독히 하고 계시니까 그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 듯합니다. 그럼 네가 가서 물어봐라고. 그래서 여기서 얘는 원교삼이고 이거 물어봐다고 하는 사람은 항명도일이죠.
사성은 이렇게 말을 하고 반가이 이야기며 원규에게 물어달라고 청하였다. 원규는 그 길로 곧 일어나서 경호대사를 찾아간다. 그래서 뭔 인사를 해.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문 잠궈놓고 지금 닫구멍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한 뒤 자기 은사가 자기 부친인 이쳐서 집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의심이 나서 왔다 하며 순간이야? 순간이. 스님이 물어달라고 하니 조실 스님 손은 대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하는데 개합했어요? 예. 그때도 말했지만 우무비 공처의 핵심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명을 삼위에 스승되는 스님이 아니고 그냥 학명 도일이죠. 삼위도 역시 거기다 삼위라고만 써있는데 사실 이름은 원규삼이죠. 그 말을 선사 경화상 행장이나 그 수석사에서 펴는 경화 법어에는 그 원규삼이나 학명 도일이 없어요. 그냥 스승 그 다음에 삼위 이렇게 써있죠. 화상을 가까이 모시는 삼위로만 적고 있다. 하남이나 한용은 역시도 경집을 편찬한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그 이름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은 분명한 실존 인물. 훗날까지 경화와 함께하면 물론 이미 밝힌 바 있다. 김태읍의 인간경화 일대 경화 일대 평자는 경화의 우무비공처에 숨막히는 소식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 어떻게 적고 있더라. 이렇게 적고 있더라. 마이 갓. 너의 엄부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였다. 그 삼위가 말하기를 지금 경화 스님이 성 공부하는데 몰두하셔서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잊어버려 패치망찬이요? 예. 틀림없이 이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가셔서 여쭤보시죠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옳다고 여긴 나머지 화상을 찾아가 인사를 마치고 이 처사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콧구멍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화상의 안목이 번쩍 뜨였더라. 그렇다니까요. 순간에 개우쳐죠. 그게 경호선사에 개합되는 인연이에요. 참으로 이 기이한 우연은 경호를 깨달음의 경지로 내몰기 한 기막힌 기연의 개합이라고 하니 할 수 없더라. 한 방에 깨치는 거죠. 한순간. 언하에 잘나네. 언하에 깨치는 거예요. 언하에. 홀문이너 무비공이요. 했죠. 경호선사가 시에서. 네. 홀문이너 무비공 동각삼천 시야가라. 유월여 남산 하롯길에 일 없는 경화가 야인무사 태평가라. 그게 바로 이게 홀문이너 무비공이에요. 동화가 호련히 불어서 들으니까 우무비공처를 들으니까 동각삼천 시야가 삼천 대천세계가 지짐을 아는 거죠. 왜? 그것은 경화와 인생과 사상의 결정적인 전기적은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순간의 정적은 결국 불조로 이어온 한국 불교 전통 가나선의 변매가 불씨를 다시 씹히는 도화선으로 타오르게 된다. 이 고불미생전의 소식을 지음자 하나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경화집에 있어요. 이에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 찡하고 울리면서 환하게 드러나 공간이 무너지고 인식구 주관과 객관적 사물의 대립관계까지 다 해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방한합 스님도 표현하기가 더럽게 어려워서 온갖 거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주관과 객관, 대립관계, 인식관계, 사물. 복잡하죠. 어쨌든 다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 무너졌더라. 이로써 더 이상의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도달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한없는 깊은 뜻을 당장에 석연하게 풀게 됐다는 거예요. 의심덩어리가. 그때가 바로 경화선사 31세 때는 고종 16년 기묘년 11월 15일 11월 보름이었더라. 졸려. 힘들어. 경화는 드디어 깨친 자가 되었다. 기연이 열리는 그날 그 순간 경화는 모든 껍질에
거물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왼발로 덩실덩실 춤을 췄다거든. 세조는 새벽불을 보고 영호는 복사꽃을 보고 경험지하는 개어장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정원은 한낮에 닭오는 소리를 듣고 대호의 소식을 알리듯 경호는 우비공처의 소식으로 한 소식을 들었다. 김태읍작 인간경화 일대 경호대사 일대 평전은 고불 미생전의 소식을 깨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경호의 일대사 인연을 장면을 이렇게 적었더라. 경호대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흉중이 먹락하여지며 한문을 모르겠더라. 수가다 올리 르사미가 어바사도리를 빛을 본더라. 흉중이 먹락? 백천법문과 요량묘의를 일시에 도노한 듯했다. 이것도 막 조금 하남 쓰니까를 보고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따라서 고불 미생전의 소식을 깨치고 고인의 대휴혈처 크게 쉰다 그런 얘기죠. 체험한 듯하여 대지가 평침했다. 대단한 말. 무라가 망고 무라가 구망 지경에 도달한 듯하다. 이때가 고종대왕 이게 고종황제라고 했으니까 60년 기유 동 11월 보름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이요. 대사는 곧 23세. 이게 잘못됐댔죠? 그러니까 왜 여기가 23세에 깨쳤다고 하느냐면 말했지만 방한함 스님이 경허서사 생년을 1857년으로 하는 바람에 8살에 추가 안 했는데 8을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3세에다가 8을 섞어봤어요. 23세 플러스 8은 얼마예요? 31세잖아요. 그 31세에 깨친 거야. 경서사가. 31세 되던 해 11월 15일에 깨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한함 스님이 44광년이라고 한 거를 1900년을 44광년으로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출가한 거 8살 출가했으니까 플러스 8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52세.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900년은 52세 1903년은 내 나이 55세. 경서사가 다 써주잖아요. 거기다가 모르게 복잡하게 꼬여. 그래서 이게 23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은 출발부터 경허선사를 1849년생을 1857년생으로 해놓는 바람에 8살 늦게 태어난 걸로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사의 나이가 23세라는데 경허선사가 깨친 나이는 23세가 아니고 얼마죠? 31세죠. 그래서 8을 더하라고요. 정말로 할 때. 그죠? 밑에 써있네. 그런데 김태읍의 얘기를 해서 역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부터 58년 전이요. 대사는 곧 23세가 아니고 김태읍의 하남 주장인 경허연도 1857년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할 때 플러스 8 더하면 되죠? 써있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글이 1938년에 쓰여졌어요. 김태읍의 인간경허 이게 7개월간 비판이라는 잡지에 7개월간 연재를 하죠. 그래서 어쨌기 때문에 58년 전이 아닌 58년 전이 아닌 60년 전이라고 되고 하남시 계산이라면 23세가 맞는 계산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주제다시피 경호는 23세에는 1871년에 동학사 강백으로 있었잖아요. 23세에. 동학사 처음으로 졸업하고 강백이 될 때가 23세인데 어떻게 31세가 나와? 그러니까 8세를 더하면 되지요. 그래서 따라서 경호의 성년은 결코 1857년이 될 수 없음을 졸고의 논문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호의 영혼의 화도나기에 일발에 이를 두고 좌선 삼례 중에 졸음의 습격을 물리치고자 날카로운 송곳을 턱에 받쳐놓고 정진하다가 깜빡 졸 때면 이마에 선혈이 흘렀더라면 선혈이 뭐예요? 뻘건 피가 흘렀더라 이런 얘기죠. 살이 찔리고 피가 엉켜붙는 얼굴은 읍사 두꺼비가 된 듯 상처투성이의 경우는 그의 목 근방에 갈자국 투성이라고 전하더라. 마침내 하마의 조복을 받은 이 하마가 조복을 받아요. 하마가 아니라 수마의 조복을 받으면 일단 뭐는 끝나요. 수행이 거의 끝나가요. 수마의 조복을 받으며 화두의 의심스러운 구름이 의운이
샘물 솟듯하며 화두가 순일하게 은산 철벽을 이루니 이 중요한 말 다 나오죠. 수마의 조복, 화두의 의심이 은산 철벽, 순일무잡, 예. 종로로 자라 못하면 소가 되는 입지를 하시오. 소가 되어도 고삐들을 고망이 없다는 뜻을 부은 뜻이요. 예, 깊은 뜻을 묻는 서간 방해하는 이 한마디의 문득 확철대오를 하게 되죠. 이는 한국 근대사의 세계적 안목과 개안의 순간이죠. 천하대지가 송두리째 빠지고 무라가 함께 공하고 백천반문과 무량대회가 이 한 생각에 모두 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이게 또 어디 써 있어요? 방한암선님. 뭐 이보다 더한 표현을 하고 싶으셨겠죠. 예, 깨침의 순간을. 예. 근데 이 내용 역시 일지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뭐라고 일지는 또 전했을까요? 북풍호 속에 서번의 나성지갑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다. 경은 이제 당나귀 일과 말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되는 콧구멍을 깬 고삐가 없으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어이다. 바로 자유와 해탈을 상징한다. 그래서 경어는 자신의 새로운 변명을 사물하고 했고 즉 깨달음사라고 이름지었다. 이러한 경어의 오도 절대 전명이 숨박히는 순간의 상황. 하나모 선사 경화상 행정은 이렇게 전한다. 이 처사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이 전해들은 화상의 먹은 정이 움직여서 예쁘쳐 나기 전에 소식이 뭐죠? 이유망불 이전 소식이죠. 그래서 볼록 드러나 화련히 현전하였더라. 평평한 대지가 꺼지고. 그래서 평평한 대지가 꺼져야 돼요. 중요한가요? 왜? 이 평평한 대지가 꺼지고 무라를 함께 있고 바로 옛사람의 크게 쉰 곳에 이르니 백천망고 무량과 묘의가 당장에 얼음노도할 때. 이게 지금 방암스님은 엄청 잘 쓰신 거거든요. 왜? 평평한 대지가 꺼지고에 이미 중도가 있고 무라를 함께 여기서 있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무라가 함께 없어지니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절망 무사한이는 본래 이렇소. 경어는 이제 당나귀 일과 말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됐어. 오무비공처의 소식은 이 중에서 어디 바로 자유와 해탈을 상징한다. 오무비공처. 석 달 동안 폭풍우 속에서 바나나 신기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여명이 새벽에 밝아왔다. 그래서 이제 경어는 자신의 초명 동욱을 버리고 새로운 변명 깨친소 성어 저 깨달은 사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의 경어지만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언제 해? 끝나? 이 저사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은 쟤네들은 화상이 안 먹은 정이 움직여 예쁘쳐 나기 전에 소식이 몰록 드러나 화련히 현전하였다. 평평한 대지가 꺼지고 물과 알을 함께 해주며 바로 옛사람의 크게 쉰 곳에 이르러 대휴혈철했죠. 백천반문과 무량한 묘의가 당장에 얼음록도 풀렸다. 이리하여 경어는 마침내 방장실의 베개를 높이 하고 들어누워서 사람의 드나듦을 상관하지 않았는데 스승이 만화 강사가 들어와 온데도 역시 들어놓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만화 강사가 무슨 까닭에 누워있기만 하고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물었어요. 대답하기를 이렇게 된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라고 경어는 천연스럽게 답다. 무사인이죠. 무사인이 돼서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사인. 참으로 무사인의 경지를 증득한 자의 경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여유로우며 행동으로 그때의 의미는 경어의 행리는 감히 범한에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의 진인의 경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임태읍의 인간경어 경어대사 때 평소 무사한이는 본래 이렇소 라고 말하는 경어를 이렇게 그려놨죠. 대사는 소년 강사로 일찍이 발심하여 사교 입선하여 가지고 이러한 경지에 이른 뒤 그야말로 심의 복법 만일 오늘이었다. 그래서 고령유수하고 장송하에 영예청 청소 연하청소 하소 위리오라고 하는 료사장부 무사한인의 경지를 이르게 된 자리라고. 이때부터는 방장에 고화하여, 그러니까 방장이 높이 드러나가지고
인사를 불관하였단 말이야. 사람이 드나든지 말든지 나발이든지 불관하였더라라고 이 한문으로 김태읍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써요. 김태읍 스님 참 이거 쓴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자기의 선생님이요. 선생님, 스승님. 겸하여 은사인 만나 강백이 실정으로 들어와도 번듯이 누워서 조실빵 일어나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반화 스님이 비호에 여땅치 않았는지 이게 무슨 죄인가? 강하라던 사람이 강산으로 또 아니하고 참선을 하면은 단정히 앉아서 참선하든지 할 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번들번들 자빠져서 밤만 죽는 이게 무슨 짓인고? 그리고 어른이 들어와도 기좌하는 법이 없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행사야?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도리를 얼마나 사람인데 이거 그거죠. 깨친 자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걸 몰랐어요. 당신이 몰랐으라는 건 너무한 거죠. 류사장군은 본래 이러한 것이요. 대평무사에 할 일도 없는데 기좌가 다 무엇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엽 스님이 좀 심하게 쓰지 않았냐. 아무래도 경호 스님이 당신이라고 했겠습니까? 표현에서 좀 과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있어요. 무사한인이라는 것은 본래 무사한인, 무사인. 대사는 이렇게 일가라고 일축하고 범인 중생이 가진 미안한 생각을 추워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화상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히고 날아가 나가버리고 말았다. 절학은 말이야. 배울 것이 더 이상 없어. 도를 다 잃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의, 더 이상 그게 없어.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무의 평등식. 도를 실천하는 경지를 말이야. 절학, 무의 다 마찬. 도를 끼쳐서 더 배울 것이 없어. 그러면 따로 더 할 일이 없어. 일 없으면 오히려 일이야. 이거 누구? 일 없으면 오히려 일이야. 누구? 죄인호의 길 없는 길이죠. 일이 없으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거기서 죄인호가 깜짝 놀랐다 그러죠. 오히려 일이 없으면 가장 큰 일이므로 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한가로워. 넉넉하여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경지. 그런 경지를 무의진인이라고도 하고 무의도인이라고도 하고 무사한인이라고도 하죠. 무의도인은 일부러 번뇌망상을 제거하려고 했어? 안 했어. 그냥 사는 거죠. 번뇌심이고 보리심이죠. 망상을 없애려는 마음이 큰 병통이고 번뇌를 알기 때문에 도인은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할 일도 없어. 한가로운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 그거를 무사인이라고 하죠. 경호는 드디어 무사인이 됐어요. 그는 교학의 예치이고 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백이 됐습니다. 교학을 벗어던지고 사교 입선의 선생의 길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가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서가되어야지 우무비공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언하의 대우 각성하게 되니 이리하여 경호는 장보 일대사를 마치고 중도불이의 불이법을 정득하게 된 것으로 그의 확철되어는 곧 확철 도노점수야 도노돈수야 도노돈수랬죠. 를 의미하고 이제는 무사인이 된 경우는 행함이 없이 행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이 행하고 주함이 없이 주하는 중도실상을 다 말했네. 행함 없이 행해. 주함 없이 주해죠. 경계를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어의 무의 행리라고 하는 것이었더라. 여기까지 끝. 여기서 끊자. 여기서 뭐냐 이거. 끝.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하네. 힘들어.